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프로테우스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프로테우스 IoT 위모스 T1을 구성하면서 하드웨어 동작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딩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죠. 오늘은 이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코딩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아두이노 메가 260이 현재 배치가 된 상태고요. 듀얼 디자이너의 플로우 차트도 이렇게 열린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였고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온도와 습도, 조도를 측정을 해서 세로도의 LED를 가지고 동작 상태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이 IoT, 즉 휴대폰에 뜰 수 있는 이러한 온도계와 습도계 그리고 조도계에 따른 램프 동작 상태를 하는 IoT 기능을 같이 구현을 할 겁니다. 먼저 세로적으로 먼저 동작을 먼저 검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oT와 연동되게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IoT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기기 등록도 필요하지만 먼저 메가 2560, 메가 260 옆에 지금 현재 ESP8266 서버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 걔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Add Peripheral 가셔서 처음에 뜨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여기서 Internet of Things 그리고 VFP Virtual Plant Panel Server ESP8266이라고 되어 있는 모듈을 선택을 하시고 Add를 눌러주세요. 자, Close 그러면 등록된 게 보이실 거고요. 세로상에도 이렇게 등록이 됐을 겁니다. 얘는 제가 조금 내릴게요. 등록을 해놓고 이 부분에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온도, 습도, 조도잖아요. 그럼 먼저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설정 값보다 높게 되면 LED를 온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플로우 차트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플로우 차트 파일에 가서 우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뉴 시트, 이 시트의 이름을 하나 바꾸겠습니다. 리네임 선택하시고 온도, 템퍼처를 명합니다. 자, 이 이름을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플러스 이 템퍼처 생성이 됐어요. 시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VC는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러한 로고 아이콘 중에 이벤트 블록이 있습니다. 이벤트 블록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이 블록의 이름을 템퍼처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온도를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온도를 읽은 다음에 기준 온도보다 높으면 불을 켜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를 읽기 위한 또 주변 기기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Add 트래플러를 눌러서 브레이크아웃 트래플러에 가시면 DHT11이 있어요. 선택하시고 Add 이 동작 상태를 뭘로 본다? LED로 본다. LED, 그린 LED를 가지고 올게요. Add Close. 자, HTS1, DHT12라고 되어 있는 부분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자, 이 온도와 습도를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Read Temperature를 선택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는 자동으로 T가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T 값보다 높으냐 낮으냐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T시즌에 이 변수가 T잖아요. T보다 얼마? 지금 뭐 많이 더운 날씨니까 26도를 할게요. 그래서 26도보다 T 값이 높으면 이 뜻이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트리에서 LED 확장을 하고 ON을 하겠다. 만약에
설정된 측정한 값이 설정값보다 낮다고 하면 LED는 오프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회로도 완성이 되고요. 회로도 완성이 되고 코딩도 완성된 상태예요. 자,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메인에 이제 우리가 만든 이 템플릿을 등록을 해야 돼요. 루프에. 그래서 서브루틴 콜이라고 하는 보시면 제가 지금 빨리 움직였는데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서브루틴 콜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드래그 하셔서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시트를 어떤 시트를 쓸 것이다. 템퍼처. 오케이. 이러면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컴파일이 자동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컴파일이 완성이 되면 회로가 이렇게 동작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읽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려요. 자, 현재 제가 마우스를 가리키는 이 부분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온도를 화살표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온도 모드를 바꾸고요. 현재 26도보다 높으네요. 그러니까 LED가 켜졌죠. 그러면 온도를 낮춰볼게요. 25도로 낮추면 켜지죠. 다시 올려볼게요. 켜졌죠. 꺼졌죠. 켜졌고, 자, 이제 다시 26도를 놓게 되면 꺼지죠. 자,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네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습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New Shift 누르시고요. 이름을 바꾸셔야겠죠. humidity라고 입력을 하시고 얘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이름을 복사하는 걸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DHT11에서 이번에는 humidity를 읽어야 되니까 read 그리고 요 누구랑 얘는 H네요. H humidity가 얼마보다 현재 습도 기준점을 제가 실내 온도가 40에서 60이 좋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60으로 갈게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이번에는 LED를 하나 추가를 해야겠네요. 주변 기기 등록을 하고요. LED 블루로 갈게요. 헤드, 클로즈. 자, 하고 얘를 확대할게요. 마찬가지로 온 시켜라. 얘를 오프 시켜라.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메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메인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서브루틴을 하나 등록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휴미디티를 선택합니다. 자, 회로도에 가보면 이렇게 회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할게요. 컴파일은 됐고요.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컴파일이 이제 됐네요. 부팅이 됐네요. 이제 ESP1이. 자, 일단 온도가 28도라고 가정하고 다음 습도가 70% 가볼까요? 60%만 넣으면 되겠죠? 60%만 넣으면 되니까 70% 가든 내려볼게요. 59 꺼졌죠. 자, 이러면은 온도와 습도는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조도죠. 그러니까 다시 클릭, 뉴 시트 이름을 하나 주요. 록스. 자, 그 다음 다시 탭이 얘가 생성이 되면 시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빈 페이지가 생성이 됐고요. 시트가 자 이벤트 블록 더블 클릭 LUX 록스로 합니다. 오케이. 이제 뭘 해야 돼요? 조도를 측정할 수 있는 또 주변 기기가 필요한 거죠. 센서가. 다시 헤드 페르페르에 가서 여기 볼게요.
회로상 동작을 쉽게 보기 위해서 보면 그로브라고 있어요. 그로브에 가면 그로브에 이렇게 루미넌스라고 하는 이름, 그로브 루미넌스 센서 모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애드, 얘의 동작 상태를 조도가 설정 조도보다 낮다, 어둡다. 예를 들어서 어둡다라고 했을 때는 LED를 하나 켜야겠죠. LED는 레드로 하겠습니다. 레드, 크로스. 자, 그러면 어디 갔어요? PD1이라고 되어 있죠. 루미넨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디시즌 가지고 와서 더블 클릭을 하고 얘는 LUX로 되어 있네요. 바꿀까요? 저는 편집을 할게요. 에디트 L로 바꿀게요. 네. 그래서 L 값이 설정 온도, 설정 조도보다 그죠? 얼마 할까요? 10으로 할게요. 10. 네. 자, 여기에 뭘 해야 돼요? LED 아까 갖고 오네. 온, 오프, 연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됐고요. 다시 메인으로 갑니다. 뭘 등록해야 돼요? 서브루틴 콜을 하나 등록해야겠죠. 그리고 얘는 어떤 시트를 사용해요? 럭스를 사용한다 이 뜻이죠. 자, 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APDS 9002를 잘 안 쓰고 우리 그 아두이노용 CDS 탑재되어 있는 모듈을 많이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걔는 이런 시각적 효과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쓴 거고 실제 걔를 쓸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걸로 눈에 보이는 걸 할게요. 실행을 해보죠. IU8 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에 등록했던 레드 LED가 그 8번을 사용을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도 8번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DHT LED. 자, 그러면 얘는 이거를 IO8 얘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락을 풀고 다른 IO를 선택하시면 돼요. 제가 11번을 선택할게요. 그냥 8번, 9번, 10번, 11번으로 갈게요. 실행. 인 하이라이트 블록? 뭐가 잘못됐나 보네. 아까 이걸 바꿔서 실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변수 값을 우리가 LUX를 L로 바꿔서 그래요. 자, 볼게요. 이 값이 얼마인가요? 지금 알 수가 없으니.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바꿔보죠. 모듈별로 나오는 값이 달라요. 모듈별로 나오는 값이 달라서 이제 이 값은 부팅이 되고 나면 알겠죠? 3초, 4초 지나면 돼요. 밝아졌어요? 꺼졌죠? 어두워졌어요? 꺼졌죠? 자, 그러면 일단 회로 구성은 다 끝났네요. 코딩도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영상에서 IoT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제가 읽었던 이 값들이 디스플레이가 안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LCD를 놓고 LCD에다가 그 값을 지금 표현해 볼까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주변 기기 하나를 등록하겠습니다. 백아웃
이고요. 여기에 아두이노 16 곱하기 2짜리에 있어요. add, close. 하나 등록을 해보자. 이벤트 블록을 가져오고요. 얘를 LCD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 LCD 동작을 설명해야 돼요. 첫 번째, 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커서를, 셋 커서를 0에 0에 갖다 줘라. 그리고 첫 줄에 프린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얘를 스마트 홈, 아니면 대문자를 쓸까요?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첫 줄에 표시를 해줘라. 그 다음 다시 커서의 위치를 설정할게요. 셋 커서를 놓고요. 이 셋 커서에 0에 0, 오케이, 0에 0을 갈게요. 자, 여기에 뭘 할 거냐면 프린트를 할 거예요. 프린트를 할 건데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예요? 온도죠. 온도니까 이 여기에 거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변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 쉼표를 보호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T 콜론 옆에 이 T 값을 읽어다 표시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나를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런데 얘를 읽기 전에 예. 누구냐면 서브루틴 콜을 하나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누굴 등록하냐면 LCD. 오케이. LCD는 이미 여기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죠. 얘들을 그냥 할게요. 자, 실행. 컴파일을 할 거고요. ESP8266 부팅, 이 지금 서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썼는데 이 T의 위치가 안 맞았네요. 왜 안 맞았어요? 자, 보면 얘의 이 커서가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되겠죠. 숫자로는 0, 1이니까. 그러면 로에 이 배정은 아시죠? 그렇죠? 가로 방향으로 16개 셀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16 곱하기 2였으니까 두 개 중에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라. 다시 한번 실행. ESP8266 부팅이 끝나고 나면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이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 나왔네요. 스마트 홈. 얘는 뭐 위치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T는 27.00이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 L을 쓰게 되면 L 값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H 값이 들어와야 되고, L 값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자리를 못 잡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LCD에 가서 set place라고 하는 얘를 드래그 하셔서 셋업에 위치시킵니다. 얘가 뭐냐? 보시면 나와요. set the number of places to use the floating point valu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값을 0으로 바꿔주세요. 소수점 이하는 표시 안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16개짜리니까 하나, 둘, 뭐 요 정도 요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런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렇죠? 떴죠? 스마트홈 얘는 뭐 한 칸 더 가야 되겠 것 같고요. T는 27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얘는 몇 번째? 다섯 번째 해볼까요? 그렇죠. 얘가 다섯 번째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뭘로 바꿔야 돼요? H. 얘는 다시 H로 바꿔야 되고,
다음 프로 차트가 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얘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요 파란색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서 우클릭 플리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옮겨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기시켰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놓으시면 되고,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 얘는 8번째, 10번째로 갈게요. 10번째. 오케이. 얘는 뭐예요? L이었으니까 여기가 L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L로 주고, L로 주고, 제가 대문자를 했군요. 어쩔 수 없네. L로 해야겠네요. 오케이. 봐요. 여기 L로 대문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눌러서 얘를 에디트, 이거를 소문자 L로 바꿀게요. L로 오케이. 그러면 얘가 L이 돼야 되죠. 오케이. 여기를 L로 하면 되겠죠. 자, 실행. 컴파일 끝나고 이 부분에 부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8초, 2.3초 정도 지나고 나면 부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P값, H값, L값이 들어왔죠. 자리 맞추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VFP, 버추얼 프론트 판넬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얘의 동작 상태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